뜨개질을 합니다. 뜨개질을 하다가 뭔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실을 다시 다 풀으세요. 실이 옆에 막 쌓입니다. 풀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쌓여 있으면 다시 실끼리 엉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막 흔들면 실이 풀어집니다. 또 낚시를 갖다가 낚싯줄이 얽히면 바깥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물속에다 당기면 그게 쉽게 풀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어떤 그런 매듭처럼 실타래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과 뿌리 부분을 먼저 보겠다. 그래서 이제 등 쪽에 있는 동맥경락부터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것이 결국 목이라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던 상경추 부분이 있고 횡경막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목의 중심이고 목 디스크가 일어나고 장흉신경의 뿌리가 일어나고 흉쇄돌근이 붙는 유양돌기 라인까지 가는 그 후두골 쪽, 그리고 뒤쪽에 상경추 부분에는 알파파의 파장이 나오는 후두골의 그곳, 연수가 들어있고 뇌간이 들어있는 그곳. 그래서 첫 번째 매듭은 목을 잡습니다. 뒤에 후두골, 후쪽, 뒤쪽 목.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는 목을 잡아놨는데 상초의 기운을 잡았는데 이제 중초의 기운은 거품과 같다. 결국 세탁기에 세제가 들어가서 빨래가 막 되는 양상과 같은 양상인데 이 거품과 같다라는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서 장부를 보는데 배수열의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흉추 3번은 폐요, 4번은 심포요, 5번은 심장이요, 흉추 9번은 간이요, 흉추 12번은 위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흉추 12번이 팔꿈치가 그냥 여기거든요. 그럼 체하면은 여기를 두들겨야 되는데 우리는 저 위에를 두들기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책을 찾습니다. 책을 찾았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흉추 5번에서부터 9번은 대내장신경줄기다라고 부릅니다. 대내장신경줄기. 근데 5번에서 9번이 결국 흉추 7번이 되죠. 7번인데 요거는 이제 여자분들이 견갑골 라인에서 이렇게 브래지어 라인이 지나가는 그 우리 속옷의 선이 지나가는 라인이잖아요. 여기를 위아래로 잡으면 장부에 뿌리가 잡히는 그런 라인이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장기, 그러니까 결국 중초의 매듭의 두 번째 매듭은 흉추 7번으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초의 매듭. 얘는 뭐냐면 배설기하고 생식기인데 뿌리 자체의 척수에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천장관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천장관절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팔요혈이 나오게 되고 요 뒤에 골반 요 관절이 SI 조인트라고 해서 천장관절입니다. 여기 부분은 생식기하고 비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함부로 자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천장관절 라인을 세 번째의 매듭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동맥경락 속에 있는 이 세 개의 매듭이 뿌리라는 거예요. 복부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뒷매듭을 풀고 이제 앞매듭을 넘어옵니다. 앞매듭의 그 첫 번째 찾다 보니까 유두 가운데 있는 심포의 모혈인 단중 또는 전중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초의 매듭이 전면에 있는 매듭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상하리만큼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고객의 몸을 교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격한 냄새하고 탁한 냄새 또는 한의학적으로 또는 우리 기공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기라고 얘기하는 나쁜 기운의 냄새가 배꼽에서 나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배꼽이라는 것은 오장육부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서 장부에 나쁜 탁기가 빠져나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중초의 매듭은 배꼽을 해결해줘서 탁기를 빼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중초의 매듭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하초의 매듭은 전면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ASIS라고 하는 우리가 전상장골국이라고 나와 뼈가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벽에다 대고 골반을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골반 쪽에 있는 천장관절 라인이 이렇게 비벼지게 되죠. 그래서 이곳을 풀어주는 단계로서 거기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뒷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앞매듭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가지 문제가 오는 요 설명했던 거 상경추, 요추 1번, 쇄골, 횡경막, 종아리를 풀고요. 또 우리 이제 근막이 꼬이는 3개의 문제점 모상건막,
그 다음에 배꼽, 그 다음에 엉덩이 중둔근.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복식호흡을 시켰더니 알파파의 파장과 치유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고객이 신뢰가 쌓여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만 호흡을 도와주고 에너지만 돌릴 수 있다면요, 몸에서는 엄청난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해주는 사람이 맞겠지만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좋아지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치료는 그 사람 몸에서 스스로 일어나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치유법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져서 뭔가를 확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 몸에서 스스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기 원리까지 설명했으면 이제는 근육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근육. 여러분들 평생 숙제죠? 도대체 이 근육학을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늘 하고 나면 모르겠고 하고 나면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육학을 어렵게 공부해서 그래요. 몸에다 그림 그리면서 자꾸 기시점, 종시점만 외워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몸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사람 몸에 느끼는 게 피부가 느껴지죠? 그 피부를 드러내면 거기 밑에는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우리가 가장 겉에 있는 근육이라 그래서 천층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천층. 그리고 천층 근육 밑에는 심층 근육이 있습니다. 심층 근육 밑에는 최심층의 근육이 있는데 진짜 문제가 일어나는 근육의 자리는 심층입니다. 심층. 자, 그러면은 피부, 지방, 피부, 지방, 천층, 그 다음에 심층이면 네 번째 층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몸을 좋아지게 하려면 네 번째 근육을 다 만질 것이냐? 문제는 거긴데 이 근육을 만지고 이해를 하다 보면 근육이 뼈랑 연결되는 라인들, 근육이 저쪽 근육하고 또 연결되는 라인들이 나옵니다. 결국 뼈하고 근육을 연결하는 걸 우리는 건이라고 부릅니다. 건 또는 텐던 또는 힘줄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뼈하고 근육을 연결합니다. 근데 알고 있다듯이 우리는 인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합니다. 또 하나, 근육은 어떤 막이 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막이라고 얘기하죠. 파샤라고 하는 이 모든 근막과 인대와 건은 콜라겐 성분입니다. 결국 이 콜라겐 성분들은요, 따뜻하면 녹아내리죠. 그죠? 그래서 근육 자체는 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의 몸을 따뜻하게 풀어주고 근육을 이해한다면 요 건, 인대, 근막 부분을 따뜻하게 케어를 해주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기 근육의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서 변형적 요소가 일어났거나 통증이 일어나거나 얼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는 교근을 보게 됩니다. 자, 교근. 자, 얼굴에서는 교근을 케어를 합니다. 근데 이 교근은 절대 먼저 만지면 안 됩니다. 이 교근은 반드시 측두근을 먼저 풀어주고 나서 교근을 풀어줍니다. 얼굴에 있는 모든 신경은 뇌신경 7번 안면신경이 좌우합니다. 그러나 이 교근은 얼굴에서 3차 신경 또한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얼굴의 변형적 요소, 악관절 장애, 얼굴의 어떤 틀어짐, 구안화사 이런 모든 문제는 교근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반드시 측두근을 풀어주고 또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 유도근을 뜯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공식을 하나 더 알려줄게요. 유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 더. 배꼽 위에 앞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야 됩니다. 결국 얼굴은요, 두피도 풀어야 되고 흉쇄 유돌근도 만져야 되고 사각근도 늘리고 벌려줘야 되고 교근도 만져야 되고 측두근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아까 알려드렸던 두피 풀고 배꼽 풀고 엉덩이 풀고 요추 1번 쇄골 상경추 횡격막 종아리까지 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치료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치료의 진짜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얼굴에서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해라? 교근. 교근은 어디 먼저 풀어야 된다?
측두근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이쪽 팔의 문제로 갈게요. 팔의 문제의 주범은 극상근입니다. 이 극상근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만, 통증 자체의 극상근은 극상화를 만져보고 여러분들이 이 어깨의 증상을 느껴보게 됩니다. 극상근의 문제, 물론 30도 들 때 팔이 아파요. 또 수저질이 안 돼요. 빗질이 안 돼요. 등에 일자가 가지 못해요.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문제 자체는 극상근에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제가 공식화시키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설명드리면 극상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주로 문제가 일어나서 치료는 소원근에서 하게 됩니다. 소원근에는 두 개의 신경이 나옵니다. 애과신경하고 요골신경이 나옵니다. 자, 극상근의 문제가 해결됐고 소원근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극하근이라는 근육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극하근은요, 잠잘 때 어깨가 아프면 극하근을 풀어야 됩니다. 브레이지어근을 혼자 풀지 못하면 극하근을 풀어야 됩니다. 여성들 유방관리, 모유수유 관리할 때도 극하근을 풀어야 됩니다. 또 오른쪽 극하근은 간하고도 연관됩니다. 왼쪽 극하근은 부정맥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견이 와서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 얘는 견갑하근을 뜯어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 견갑하근을 지배하는 그 경락은 심장입니다. 결국 겨드랑이 부분에 있는 극천이라는 혈자를 풀어가면서 풀어주면 어깨가 풀어주는데 이 어깨 삼각근에서 오는 통증들이 있습니다. 삼각근에서 오는 통증의 대부분은 제가 가짜 통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극상근, 극하근 이 모든 어깨의 근막들이 삼각근에서 덮으면서 끝납니다. 결국 이쪽에는 어깨의 삼각근 부분들은 콜라겐 성분으로 따뜻하게 풀어준 다음에 극상근, 그 다음에 소원근을 보고 전체적인 어깨의 그 조화로움을 다 봐야 됩니다. 사실 어깨 중에서는 어깨의 모든 근육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포인트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요 어깨 부분 되면 우리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오구돌기 또는 오회돌기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오구돌기, 오회돌기 라인을요, 풀어서 분산시켜 놔야지 통증이 분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깨를 풀 때는 오구돌기를 눌려서 에너지를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분산.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대흉근 안쪽에 있는 소흉근을 보게 됩니다. 소흉근은 상완신경이 내려가는 길이기도 하고 심장으로 혈관하고도 연관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좁아집니다. 짧아집니다. 그래서 심장 쪽으로 피가 올라가서 피가 잘 원활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 중에서 심근경색이라는 질환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왼쪽에 소흉근을 많이 풀어줘라 이렇게 봅니다. 이제 고객이 오셨습니다. 소흉근 심장하고도 연관이 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질환으로 갑니다. 목 디스크가 와서 팔이 저리다고 고객이 오십니다. 오셨을 때는 이 부분이 무조건 저려서 왔다고 우리가 목 디스크라고 단정을 짓지 말자. 팔을 들었을 때 저린 게 없어지면 사각근에서 눌리고 있는 거고, 뒤로 뺐을 때 저린 게 없어지면 소흉근에서 눌린 거고, 올려도 저리고 내려도 저리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서 의료기관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갑니다. 옆구리 나오죠? 전거근. 이 옆구리 증상, 골프를 쳐서 옆구리가 아프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대부분 사각근의 문제입니다. 이 사각근은요, 목에서부터 나오는 이 사각근의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용신경, 장용신경 경추 5번에서부터 7번의 뿌리가 사각근을 통해서 이 전거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의 흐름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왔습니다. 이젠 내려왔을 때 호흡을 봅니다.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은 단순히 막이라고 보지 말고 근육으로 보게 됩니다. 이 횡격막은 앞쪽에 장요근이 붙습니다. 뒤에 요관형근이 붙습니다. 그리고 간이 붙어 있고 장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장기들이 들어갔다가 내려가면서 움직여집니다. 자, 면역력과 연관될 수 있는 치료적 관점에 하나 더 넣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언급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공복 상태의 몸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병원에 가도 음식을 드시는 시간보다는 음식을 드시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수액을 놔주면서
우리가 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옛날 우리 어릴 적 시절에 몸이 아프면 강아지가 마루 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자기 혼자 몸이 좋아지면 나와서 밥을 먹습니다. 짐승들은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거의 없죠. 우리 인간은 모든 질환을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식 때문에 오는 질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을 굶고 시간적인 요소로 굶어가는 그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신교수 입장에서는 치료를 요구할 때 그렇게 음식이 장부에 없는 것을 상당히 많이 권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 몸에는 혈액이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치게 되면 이 혈액이 골고루 퍼져져 있어야지 우리 몸이 편안하죠. 그래야지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인지하지 않는 상태, 느끼지 않는 상태인데, 내가 만약에 밥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모든 피가 위장으로 몰립니다. 왜? 그걸 움직여야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 넘어가면 일단은 피에서도, 머리에서도 피가 내려오고 자꾸 피들이 내장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졸리게 되고 서투른 동작이나 어떤 몸통이 둔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물이 장기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 때 다시 피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치료적 관점에서는 내가 저 사람 몸의 아픈 부위를 만질 때는 그곳에 피가 있어줘야 된다는 건데, 음식물이 내장기에 있으면 피가 그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치료적 관점에서 치유가 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장부에 피가 몰리지 않게끔 해주는 게 결국 치료의 관점이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치료를 해주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수기 치료는. 자, 그러면 내장기가 움직여야지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신교수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장기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호흡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장부에서 빼낼 것들을 빼줘야지 몸에서 치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횡격막의 기능도 이해하게 될 것이고, 횡격막의 뿌리도 이해하게 될 것이고, 횡격막을 지배하는 경추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경추를 지배하는 그 신경 중에서 앞에 잡고 있는 기랑 포인트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장기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이제 우리는 하지 쪽, 허리 쪽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허리의 통증의 주범은 요방형근입니다. 요방형근은 절대로 통증을 혼자 일으키지 않습니다. 요방형근은 광배근과 하후거근이 그 통증을 동시에 같이 일으키면서 배에 있는 장요근과 맞짱을 뜹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를 기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방형근, 광배근, 하후거근의 세 개의 힘이 배에 있는 장요근하고 만났을 때 이 세 개의 균형이 완전할 때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 않고 골반이 똑바로 씁니다. 그러나 3대1의 균형이 깨지면 통증이 오게 되고 몸은 쓰러져서 못 일어나거나 허리가 아프게 되죠. 아마도 제 영상 중에서 급성요통을 치료하는 걸 보게 되면 제가 배를 푸는 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급성요통에서 오는 대부분의 증상은 허리를 만지지 말고 배를 풀어라. 배를 풀어야지 치유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배의 균형을 맞춰주면 허리는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의 통증의 주범인 요방형근의 특징은 기침할 때 아프고, 돌아눕지 못하고, 잠잘 때 아프고, 그 다음에 바지가 끌리죠. 그래서 요방형근이 붙어있는 늑골 12번은 부유늑골이기 때문에 갈비뼈 끝에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방형근을 풀 때 늑골에서 등에서 늑골 방향으로 잘못 만지면 골절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랑 같이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하지, 엉덩이 중둔근 설명 아까 드렸고, 종아리 푸는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발 쪽에 허리 디스크 고객들이 왔을 때 증상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요, 엉덩이에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살이 빠진 사람들은 요추 3번과 4번 디스크는 허리에 살이 빠집니다. 맞아, 허벅지에 살은 요추 3번과 4번이 있는 사람들이 빠지고요. 종아리가 얇아지는 사람들은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서 디스크가 되면 종아리가 살이 빠집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흔히 보고 있는 요추 4번과 5번의 디스크는 발목에 힘이 빠지고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공이 어떤 디스크든 간에 일단 엉덩이가
위축이 오게 되고 이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과 연관되고 힘이 빠지는 전경골근 라인들, 엄지 쪽으로 가는 그 부분들을 해결해줘서 그 보행과 통증과 그 많은 것을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무릎의 문제, 또 뇌혈관 질환으로 오는 그 우리 반신불수 CV 환자들도 그 전경골근부터 풀어주는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가볍게 제가 훑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치료란 뭔지, 근육이 뭔지, 원리를 뭔지 설명했습니다. 많은 고객은 저에게 연락도 많이 오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연락도 많이 오죠. 근데 고객들은 연락을 오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꼭 선생님이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꼭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꼭 교수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임상을 가지고 계시고 저보다 더 많은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객은 왜 굳이 신원 범위를 요구하냐면 그들은 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스펙이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건국대학교 교수야. 건국대학교 이미지산업학과 교수고 화장품공학과 겸임교수야. 그리고 신원범이라는 교수는 신구대학교 신구전문대 물리치료도 전공을 했고 대학을 3개를 나왔어. 그리고 건국대 대학원을 나왔고 건국대 화장품공학과 박사를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수야. 책도 10몇 권을 썼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신뢰도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저를 보자마자 그분들은 몸속에 있는 부교감의 에너지, 치유로 바꾸자 하는 에너지가 겉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론이 바탕되는 완벽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고객이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고 또 이 직업이 명예롭게 된다면 이쪽 부분에 대학원과 박사를 가십시오. 돈은 나라에서 빌려줍니다. 나이 55세까지 국가장학금 대출해 주잖아요. 어쨌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고객은 여러분들에게 멀어져 나갑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일정한 시간, 일주일에 하루든 열흘에 이틀이든 어떤 곳에 가든 어떤 곳에서 정확하게 스승과 멘토를 정해놓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나뿐만이 아니라 고객들도 인정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또 시간이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쪽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요소가 힘이 들 겁니다. 강의비가 힘들 수도 있고 시간을 내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부터 다 받아서 적으면서 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할 때 오셔서 오프라인 수업도 들어오시고 또 모든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버리시고 대한민국에는 진심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장사를 하시려고 하셔서 장사를 목적으로 하시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진심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와서 배움을 이어가십시오. 한 번 스승을 멘토를 잡고 계속 1년 이상을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경험을 얻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늘 얘기합니다. 기술은 금방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치는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경험치는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거를 이론화시키고 원리를 찾아서 책을 쓰고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론과 원리를 가져와서 쓰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제 책은 여러분들 저작권 안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응용하시고 보시고 제가 하는 테크닉을 활용하셔서 본인 걸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가서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마시고 고객을 관리하는 그 직업 자체가 숭고하다고 여기시고 가족과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 직업으로 인해서 남에게 존경받고 잘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시당하지 마시고 돈도 벌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스러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제가 힘이 닿는 부분까지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뒤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듯이 비빌 언덕이 되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시고 버티고 또 나아가시면서 인정받고 잘 되시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셔서 오늘 도움이 되신 분들, 그쵸? 도움이 되셔서 반드시 잘 되시는 분들이 나오시길 바라고, 저랑 소통은 제가 사실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안 됩니다. 많은
교육에 투자된 시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저는 치료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치료를 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치료를 요구하는 전화들도 부담스럽고요. 각 교육장에 이게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러 가기 때문에 그 교육장에는 아프신 분들이 찾아오시게 되면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 제자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배우신 분들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를 주시는데 이 문자 뒤에 5804-3720 맞나요? 010-5804-3720 맞나요? 네, 맞을 겁니다. 여기다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제 제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길을 같이 가시길 바라고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받아 적고 정리하면서 그래도 저한테 문자로 잘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는 그 문자가 오게 되면 저도 힘이 나겠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까도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꼭 여러분 잘 되시길 바라고요. 현장에서 늘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파이팅!